전기 저항 R은요, 레지스턴스의 약자예요. 전기율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다. 다시 보자. 자, 주사기가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압력을 줍니다. 요게 전압에 해당돼요. 전압. 그러면 주사기에서 물이 흘러내리죠. 그렇죠? 요게 전류에 해당되고요. 흐르는 물의 양. 이때 여기다 돌멩이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돌멩이가 저항을 만들어내죠. 이게 저항에 해당됩니다. 기호로는요, 전압은 V를 쓰고요. 전류는 I를 쓰면 되고요. 저항은 R을 쓰면 됩니다. 됐죠? 자, 단위는 옴이고요. 우리가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돌멩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돌멩이를 지나가면서 자, 이 물은 저항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저항의 단위가 이렇게 된 거예요. 돌멩이 모양이죠. 옴이라고 있습니다. 옴. 됐죠? 1옴은요.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1A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저항의 크기다. 다시요. 내가 1이라는 압력을 줬을 때 1A의 전류가 흐르면요. 이때 저항을 우리가 1옴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전압은 V고요. 전압 됐죠? 그 다음에 전류는 I고요. 전류.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요. R은 저항이에요. 저항. 그런데요. 물리에서는 공식과 단위가 틀립니다. 수학이 아니에요. 자, 전압의 단위는 V, 볼트라고 씁니다. 볼트. 됐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를 쓰고요. 암페어. 암페어. 저항의 단위는 옴을 씁니다. 아까 돌멩이 얘기했죠? 옴이라고 읽어요. 이때 자세히 보면요. 자, 공식은 알파벳을 그대로 읽어요. V, I, R. 다시요. 공식은 알파벳 그대로 읽는다. V, I, R. 단위는 각각 이름이 있어요. 볼트, V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암페어, 그 다음 옴 이렇게 이름이 있다. 이렇게 일단 기억해 놓고요. 됐죠? 다음 회로도에서 기호는요. 위로 뾰족하게 3개, 아래로 뾰족하게 3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회로도에서요. 건전지가 있고요. 이렇게 위로 3개, 아래로 3개 이렇게 해주면 이게 R 저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배 깔고 지나가면요. 배가 엄청 아프겠죠. 따다다다닥 하면서 됐죠. 그래서 저항을 느낀다. 전기저항이 생기는 이유는요.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다시 봅시다. 자,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원자핵이 군데군데 잘 박혀 있어요. 이때요. 자, 도선에 전압을 걸어주면요. 여기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걸어주면요. 마이너스극에서 플러스극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 갑니다. 그런데 부딪히죠. 그러면 이렇게 부딪혀서 가고 이렇게 부딪혀서 가면서 저항이 형성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요거하고 요거 정리해 두고요. 됐죠? 다음 저항 변화의 요인입니다. 첫 번째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저항이 틀려지고요. 도선의 길이에 따라서 저항이 틀려지고요. 랭스죠. 도선의 단면적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S가 단면적이에요. 굵기. 다시 봅시다. 물질의 종류. 물질의 종류에 따라 원자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저항이 틀려집니다. 자, 만일 우리가 빙판에 이렇게 배를 깔고 미끄러져 가면요. 자, 배가 별로 안 아프죠. 근데 오돌도돌한 자갈밭에 배를 깔고요. 이렇게 지나가면요. 배가 열나 아파요. 그러니까 물질마다 고유한 저항값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일단 저항이 틀리고요. 됐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저항이 틀리고요. 자, 똑같은 길이를 가는데요. 자, 자갈밭이 이만큼 이어진 것과 자갈밭이 열나 길게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 길면 길수록요. 내 배는 더 아프겠죠? 저항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랭스, 길이가 길어지면요. 저항도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단면적은요.
내가 이런 단면적을 기억하여. 열나 힘들죠? 그런데 이런 단면적을 기억하여. 기억할 필요도 없네요. 뛰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단면적이 클수록요. 저항은 작아집니다. 일단 이렇게 기억해 놓고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저항은 그래서 로, 단면적분의 길이. 이걸 로라고 읽는데요. 자, 물론 중학교 과정은 안 나오지만 고등학교 때 나오니까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 로 값은요, 다른 말로 비저항이라고 하는데요. 물질마다 지니는 고유값이에요. 그래서 로 값이 크면요, 비저항 값이 크면 저항이 큰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값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됐죠? 그래서 비저항이 크면, 자,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저런치가 된다. 다시요. 비저항이 크면 저항이 크니까 뭐가 된다고요? 저런치. 됐죠? 비저항이 작으면 저항이 작아지니까 비저항이 작으면 도체가 된다. 일단 여기까지요. 자, 그런데요. 비저항 값은 중학교 때 안 나오니까 일단 생략하고요. 그러면 저항은요. 단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집니다. 단면적이 좁아지면 저항이 커진다. 이렇게 되고요. 길이가 짧아지면요. 저항도 작아집니다.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도 작아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항은 자, 길이에 비례하고요. 단면적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L이 커지면 저항도 커지고 단면적이 작아져야 저항이 커진다. 그래서 자, 만일 단면적이 일정할 때요.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진다. 만일 길이가 똑같을 때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작아진다. 이렇게 기억해 놓고요. 가봅시다. 자, 이 그림을 봅시다. 얘가 하수도관이에요. 너가 깜빵에 갇혔는데요. 선생님이 이런 하수도관을 묻어줬어요. 그러면 너가 이렇게 기어서 나오겠죠. 그걸 본 친구가 더 긴 하수도관을 묻어줬어요. 참 착한 친구예요. 그러면 너가 이렇게 기어서 나오는데요. 더 오랫동안 기어 나와야 되죠. 졸라 힘들죠.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요. 저항이 커집니다. 아마 쥐새끼 한 마리 물고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 더 긴 구간을 통과해야 돼요. 욕 나와요. 그래서 저항이 커진다.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수도관을 묻어줘서 너가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걸 본 엄마가 나쁜 놈 단면적 큰 거 묻어줘야 빨리 나올 거 아니야 힘 안 들게. 그래서 단면적이 큰 걸 묻어주니까요. 너가 이렇게 달려서 나옵니다. 그러면 단면적이 커지면요. 저항이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다시 정리해요. 자, 단면적이 일정할 때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진다.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어떻다고요? 커진다. 됐죠? 이번에는요. 길이가 같을 때요. 단면적이 커지니까요. 저항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길이가 같을 때 단면적이 커지니까 저항이 어떻다? 줄어들었다. 저항이 줄어들었다. 됐죠? 자, 이 문제는 잘 눈여겨보세요.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다시 할게요. 저항은요. 단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한다. 이때 2배로 길이를 늘리면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이때 조심할게요. 길이가 2배가 되면요. 단면적은 2분의 1배 됩니다. 엿가락처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요. 첫 번째 그림은요. 단면적분의 길이가 S분의 L일 때 1옴이라고 했습니다. 1옴. 그러면 엿가락처럼 2배 늘리면요. 길이는 2배, 단면적은 2분의 1배가 되죠. 그러면 단면적분의 길이가 2분의 S분의 2L이 되니까요. 4 곱하기 S분의 L이 되면서 4배가 돼요. 4배. 이게 그대로죠. 근데 4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옴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요. 길이를 2배 엿가락처럼 늘리면 단면적은 2분의 1배 된다. 처음에 저항이 1옴일 때 S분의 L이었다. 그러면 길이를 2배 늘리면 단면적은 2분의 S배가 되죠. 그래서 단면적이 2분의 S고요. 길이는 1분의 2L이 되니까요. 이게 S분의 4L이 되죠. 그러면 4배가 된 거예요. 4L이니까요. 그러면 4옴짜리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죠?